그렇다면 최근 1년간 한국의 독도 연관 검색어 순위는 어떨까?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급상승 인기 검색어에 오른 이 질문은 챗GPT를 포함한 AI에게 독도가 누구 땅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급상승 검색어는 한덕수 독도, 그리고 독도 윤석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독도 문제가 화제로 오른 것이 관련 검색으로 이어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나타나는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검색 빈도는 그 순위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이후에 구글 트렌드의 데이터를 보면 다케시마 문제를 검색하는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소 추세 가운데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찾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다케시마 어디? 라고 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보였어요. 먼저 2008년 일본의 교과서 개정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일본 최대 극우 커뮤니티와 다케시마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눈에 띕니다. 또 외무성이 배포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도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 웹 검색,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케시마 국제사법재판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케시마 세계의 반응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은 어떨까? 국제법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다케시마 장소, 다케시마 어느 나라, 다케시마 어디 같은 검색어가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나라의 연관 검색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일본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독도, 다케시마 영토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에 비교해서 한국인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 아래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검색어 패턴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다케시마 연관 검색어에는 다른 영토 문제도 함께 등장합니다. 센카쿠 제도, 북방 영토 문제, 일본의 영토 문제. 일본이 가진 다른 영토 문제와 독도를 비교해보면 관심도와 인지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5년 웹 검색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러시아와 분쟁이 있는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각의 영토 문제에 함께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북방 영토의 역사 문제와 센카쿠의 문제는 별개였어요. 센카쿠는 일본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사안은 다르지만 그래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독도는 한국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다른 문제인데 2012년 이후 그리고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에 이 세 개의 영토 문제를 다 하나로 도tum 평행선에서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베 수상이 등장해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일본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북방 영토나 센카쿠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의 독도 문제가 그러한 자민당 어떤 일본 보수들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데 좋은 계기를 주게 된 거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을 한국을 때리면서 독도 문제를 정치화하면 할수록 이게 북방 영토와 센카쿠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토 문제의 중요한 축이 돼버린 거죠.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고 봐요.
일본의 극우 세력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끈질기게 교과서 개정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게 뭐 우익들 몇 명 모여가지고 저명인사 몇 명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게 처음에는 0.39%라는 아주 처참한 결과로 끝났지만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고 도전을 해오다 보니까 종국의 뭐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부과학성의 교육 지침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이건 뭐 100%도 아니고 뭐 1000%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과서 개정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 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를 다룰 때도 일본의 끈질긴 속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도발을 하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결국 우리가 뭐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결국은 일본 사회라든가 일본의 그 하는 방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본에는 그 나시쿠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시쿠즈세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한 번에 처리를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씩 야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달성을 하는 그게 일본의 그 어떤 모든 방식이 그래요. 일본은 지금 안 보여도 이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장기 플랜을 세운다기보다는 그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 지점에 가면은 달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영토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등장한 넷 우익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극우 성향의 작성자, 즉 넷 우익이었습니다. (2022년) 독도의 날, 한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가 독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개의 블록으로 우리 땅 독도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블록을 쌓아 독도를 만드는 것은 데이터 세상에서 독도를 지키는 일과 닮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데이터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디지털 데이터의 시대. 포털 사이트 검색과 인공지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력에 따라 데이터 파워가 달라지고 그 데이터 파워는 다시 국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합니다. 구글의 그 AI 과학자가 그 현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로 그 인터넷 상에서 언어의 존재감이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의 문화와 관습과 역사가 다 납작해져 버릴 거다, 사라져 버릴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압도적인 양이 가장 부유한 나라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제공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정책과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챗GPT의 등장과 함께 독도 영유권이 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 오류가 가득한 정보들과 일본의 입장에 편향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면적으로 왜 일본의 주장이 허위인가를 밝히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그 자료들을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만 될 일은 아니고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유력한 곳에 다 제공을 하는. 일본은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를 모으고 쌓아 온라인상에 다케시마라는 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허위의 섬에 밀려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지도상의 독도와 동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독도의 데이터 성벽을 더 공고히 쌓아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재에서 방크현 향을 해서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로 20년 된 지금은 동해 표기가 과거 3%에서 40%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알린 거거든요. 민간 단체의 노력으로 전 세계 지도에서 3%에 그쳤던 동해 표기가 40%까지 확대된 지금.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꽤 큽니다. 앞으로 잠재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세계 여론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실제적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나 이것들을 분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든 것들을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000년 넘게 사용해온 동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질 때 독도라는 이름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독도와 다케시마, 데이터 전쟁에 살아남을 이름은 무엇일까요?